히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량 거래 발생되게 되면서 월선과 21선 바로 골든크로스 시켜버리죠. 전일 상한가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어제 발생이 됐죠. 다시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2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오랜만에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 에코프로 BM이 어찌 보면 출발점이 2020년 1월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상한대 가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출발했죠. 그러다가 57만원까지. 일단 에코프로 BM은 잘 아시겠지만, 자, 2021년으로 가보자고요. 2021년으로 가게 되면 4월달 이후에 2차전지 소재가 시장의 테마를 이끌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첨보, 포스코 케미칼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한 10월달까지 9월달 10월달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테마가 어디로 넘어갔죠? NFT, 메타버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로 갔죠?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이게 테마라는 게 시장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유행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에서 NFT, 메타버스로 넘어갔고 12월달 로봇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 계속 조정을 겪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작년 12월 9일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JP모건 2022년 팬데믹 종식될 것. 지금 WHO에서 지금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부스터샷 의미 없는 것도 이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요거는 WH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껴두고,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콜라노빅이라는 전략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JP모건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은 더 긴축적인 통화 여건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시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 연준에 긴축 행보가 빨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지금 딱 그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변화는 나스닥과 같이 고평가된 시장이 역봉이 될 것이다. 나스닥과 같이 고평가된 시장. 2020년 이후에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많이 오른 게 뭐가 있죠?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한지 이런 것들인 겁니다. 미국으로 치게 되면은 메타버스, 메타 이런 것들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이거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전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넘어가요. 2차 전지 소재에서 메타버스, NFT 갔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갔죠? 시장의 변화가, 테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면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노이즈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노이즈.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지금 퍼가 110배고요. 이전에는 120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 추정 PR도 89배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증권사 제도권 계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JP모건, 나스닥과 같이 고평가된 시장이 역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실적 좋아지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적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실적은 가만히 있고 주가는 계속 달렸기 때문에 퍼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대가 고평가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화재 때문에 뭐 7% 빠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재하고 그리고 시장이 약했던 부분들, 전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화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느냐, 아니면은 화재 이전부터 주가가 빠졌었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 작년 11월 달부터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데드크로스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났죠? 그런데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21선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 BM도 HMM의 어떤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HMM은 실적 잘 나오죠. 지금도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주가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로 담은 화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1표목안의 이 문구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아니야.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누가 이끕니까? 외국인들이 이끄죠. 그럼 우리는 외국인들 눈치 보고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따라가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고밸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오창공장, 청주 오창공장 화재가 났지만 지금 포항에 캠5, 캠6, 5공장, 6공장에서 36,000톤 생산하고 있고 여기서 전기차 40만 대 분이 충족이 가능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격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에코프로비움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추세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이걸 가치 투자하기 때문에 가져갈 거야. 여기서 34만 원까지 빠져도 가져갈 거야 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히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종목들, 물론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때는 시장에도 괜찮았죠. 거래량이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 발생된 상한가 발생되면서 상승 추세로 가죠. 물론 지금 히든 종목이 지금 시장 여건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대량 거래는 그냥 발생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거래가 없죠? 주가 빌빌됩니다. 거래가 없죠?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21선은 회복시키잖아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좀 꺾이지만 다시 대량 거래 발생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 바로 골든크로스 시켜버리죠. 그리고 저는 오늘까지는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 어제 19%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11%까지 갔다가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12% 밀렸어요. 마이너스 12%. 그러면 전일 상한가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어제 발생이 됐죠. 적어도 요 거래량은 이 상한가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중에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일정 부분이 있을 거고 뒤늦게 따라잡은 애들이 분명히 파는 물량도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힘의 영향이 오늘까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음봉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매도 힘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이든 매도든 이 힘에 의해서 어쨌든 하락으로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고 그 영향이 오늘 아침 쪽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아침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래꼬리가 달려야 적어도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단기로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한가 가게 된다라면은 단기 20% 수익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꼬리 달려서 끝난 자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가에 만약에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상황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5일선과 이격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상한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 20%가량의 상승을 보게 된다라면은 1,8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분기점이라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차 레드라인일까요? 데드라인일까요? 1,800원으로 잡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